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바이든 지지율 하락 걱정하는 중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일 미국이 중국 때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가장 걱정하는 나라가 중국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죠. 왜 중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걱정할까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중국 바이든 지지율 하락 걱정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국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가장 걱정하는 나라라고 지금 명명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할 경우 인기를 만회하기 위해서 대중 강경책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지금 분석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죠.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 ABC 방송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1%, 50%가 되지 않는 41%로 나왔습니다. 이는 지난 8월 달에 미국이 아프간에서 철수할 때 지지율이 50%였던 것을 비교하면 더욱더 하락한 수치라는 것이죠.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근거하는 것은 아프간 철수에 대한 실망감, 여기에 급격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고, 이것 때문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는 31년 내에 최고로 기록하는 등 최근 미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MBC 뉴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미국 유권자 중 70% 이상이 미국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답하면서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무능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죠. 최근 벌어진 주지사 선거에서도 사실상 패배는 바이든 정부를 더욱더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10월 4일 날 민주당의 텃밭이었던 버지니아주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1승 1패를 거두었지만 뉴저지에서는 1% 차이의 신승, 그리고 버지니아주에서는 참패로 인해서 바이든 정부의 입장이 점점 줄어든 상태이죠. 특별히 이 두 곳 전부 바이든 정부의 텃밭, 민주당 정부의 텃밭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버지니아주와 뉴저지주에서는 바이든 정부를 밀어주는 선거 결과가 나왔던 만큼 이번 선거의 패배의 결과는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것이죠. 만약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이 되면 내년에 상원의원 그리고 하원의원의 절반가량이 바뀌는 중간 선거에서는 민주당에 패배할 가능성이 상당히 커진다는 사실이죠. 상황이 그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2년을 남겨두고 레임덕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 정치 전문가들도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이든 정부는 대중 강경책을 쏟아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때리기라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이러한 바이든의 인기 하락을 걱정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바이든 정부가 실제로 인기가 하락하게 되면 여기서 언급했던 대로 중국 때리기의 강도는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바이든 정부가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일들을 상당히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아주 강력하게 두들겨 패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이러한 습성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난징대 중국문제연구소의 주phong 교수는 바이든이 중국에 대해 더 강경한 노선을 취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죠. 즉, 중국 내에서도 지금 바이든 정부의 인기 하락, 이것은 결국은 중국 때리기를 갈 수밖에 없고 이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최근 미중 양국 정상이 화상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일종의 대탕트라고 하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죠. 그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의 대중 정책이 의심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대탕스는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이든 정부가 중국 정부와의 대화를 계속 지속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이 미국 유권자들에게 계속 비춰지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의심하죠. 어떤 의심을 하느냐? 지금 바이든은 중국과 공동으로 일을 진행시켜 나간다라는 그런 의심을 갖게 되면 내년 중간선거의 필패라는 것입니다. 중국도 지지율이 떨어진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강경책을 쓸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이를 대비하고 있다라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의 인기가 떨어지자 차기 후보를 거론하고 있는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올해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적으로 하락하게 되자 워싱턴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2024년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뛸 차기 주자에 대한 함화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범 10개월밖에 되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 쇼크에 대해서 워싱턴 포스트 및 정치 관련 매체인 폴리티코는 이날 카멜라 해리슨 부통령, 피트 부티지치 교통부 장관이 2024년 혹은 다음 대선인 2028년에 바이든의 뒤를 이어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바이든 교체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미국 역사상 첫 흑인이고 인도계 여성 부통령인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 초부터 유력 차기 후보로 거론되어 왔습니다. 바이든이 고령인 만큼 재선에 도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올해 초만 해도 미국 유력 매체에서 앞다퉈 해리스에 대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통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완전히 물 건너갔죠. 그러나 해리스 부통령이 이민정책, 투표법 개정,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정치적 난제를 맡게 되면서 지금 위기에 몰렸습니다. 특별히 투표법 개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부정선거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면서 투표법을 변화시켜야 된다. 특히 우편 투표에 대해서 이제 불합리한 점을 고쳐야 된다라는 말이 나왔고 특별히 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원래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키워서 민주당원으로 바꾸려고 하던 노력이 있었는데 지금 이것이 백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세력들, 특히 이미 이민을 온 사람들까지도 이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민주당이 진퇴양난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번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밀려드는 중남미의 불법 이민자들이 급증하게 되자 바이든은 지난 3월 달에 해리스에게 이 문제를 전담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담을 맡은 이후에도 상황이 계속 나아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개방을 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 때는 완전히 틀어막았잖아요. 틀어막았는데 이것을 개방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서 이민자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판이 계속되자 해리스에게 이 비판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82세가 되는 지금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재선에 도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중국이 이렇게 바이든 지지율을 하락에 걱정을 하느냐라는 내용이죠. 지금 바이든 국정 지지율 추이를 보면 지금 지난 6월만 해도 50%가 넘는 국정 지지율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 8월 달에 아프간에서 지금 철수를 했어요. 철수를 한 이후 그때 50% 딱 잡았고 그때 지금 42% 이하까지 지금 41% 지금 30%대까지 떨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중국은 내심 바이든 현 대통령이 되는 것을 바래왔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에 도움을 줬다는 내용들이 쏟아져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고 지금 현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조직적인 부정선거를 했다는 내용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2016년 중국 기업이 세계 최대 코발트 광산을 미국 기업으로부터 사들이는 것을 도왔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바이든을 지렛대로 해서 이전 대통령인 트럼프의 행적 지우기를 내심 바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중국과 가까워질 것으로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초반에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했었지만 너무나도 공화당을 지지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이것을 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의 인기를 가지고 중국과 가까워지려고 했던 바이든은 이제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욱더 심하게 되고 중국은 더욱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아세안과의 연합을 통해서 다시 활로를 뚫으려고 했었던 중국은 이번에 필리핀의 물대포 깽판을 치는 그런 사건 때문에 필리핀이 다시 미국을 부르는 상황까지 만든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은 중국의 1대1로의 견제를 착수하고 이유와 함께 미국, 호주, 영국의 군사동맹체인 오컷을 출범했으며 그리고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엮는 4개의 나라를 엮는 쿼드 공동체를 더욱더 강화 중이죠. 여기에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 때리기를 위해서 극초음속 미사일 때리기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결국 바이든의 지지율 하락, 이것은 더욱더 강해지는 중국 때리기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되면서 지금 중국은 심지어 홍콩 매체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까지 이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율 하락, 특히 바이든의 지지율 하락은 결국은 중국 때리기를 더욱더 강할 수밖에 없다라는 뉘앙스의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은 이번에 바이든의 인기의 하락이 자기들에게 위기가 다가왔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결과를 나타나게 되죠. 제가 그동안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은 바이든 행정부의 인기가 하락이 되면 될수록 중국 때리기는 강해질 것이다 라는 말을 제가 지속적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의 지금 기사를 보고 이것은 지금 해드려야 되겠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이번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